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9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는데요. 전기요금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네요. 에어컨을 많이 드셨나봐요? 아유, 저는 대표님 올여름에 에어컨 얼마나 치셨습니까? 글쎄요,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정도? 저는 올여름에요. 얼마나 틀었을까요? 1시간 30분 틀었네요. 딱 한 번. 전기요금 걱정 없으시네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에어컨 많이 트시다 보니까 전기요금 걱정이 많으셔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네. 아주 저도 틀면서 불안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나올까. 청구서 받으셨어요? 아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러면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요? 네, 요즘 관심이 아주 많은 네. 전기요금. 시작해 주시죠. 네, 제목은 열대야의 전기요금 폭탄 걱정까지라고 붙여봤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선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상한은 200kW에서 300kW로, 2단계 상한은 400kW에서 500kW로 100kW씩 높아지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정부는 이 효과로 7월에서 8월 2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돼서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가까이 되는 거죠. 5분의 1이 주는 거죠. 예. 전기요금 인하 총액은 총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1만 370원인데요.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인데, 누진제 사용량에 따라서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최대 3배까지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기존의 0에서 200kW, 네. 이 구간을 300kW까지 이제 늘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201에서 400kW 구간을 500kW까지 늘린 거고, 경계값이 이제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일반 서민 가구, 그러니까 주택용 전력 저압 기준 요 가구가 소비 전력 1,800W인 에어컨을 이제 하루 평균 11시간 넘게 가동할 경우에 한 달 전력 사용량이 594kW가 나오는데요. 네. 기존 누진제로 계산하면 이때 요금이 3단계에 해당이 되어서 13만 4,130원의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네. 이거를 갖다가 정부의 완화된 누진제 전기 요금을 적용을 했을 때 그때도 3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11만 2,840원의 요금을 고지가 돼서 10만 원대의 전기 요금 폭탄 청구서가 이제 부과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전기 요금 누진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은 할인폭이 커서 서민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인 할인폭은 2만 원 안팎에 그친다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요, 이거 전기요금이 어떻게 보면은, 네.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비용인데, 그런 그렇죠. 만큼 좀 이렇게 할인폭을 좀 크게 하든지 아니면 보조를 좀 해줘서, 가격을 좀 어떻게 절반 이하로 좀 낮춰주든지, 7, 8월만. 예. 이렇게 좀 했으면은 그런 게 복지 아닌가 싶은데, 아쉽네요, 우리 정부의 대처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열대야 올여름에 아주 무지막지하게 오랫동안 더웠잖아요. 예, 재난이라고 선포했으니까 재난에 맞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열대야로 인해서 열대 무슨 병이라고 하나요? 질환으로 더위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열사병, 온열병 네네. 질환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죠. 이럴 때 에어컨이 정말 절실하긴 한데요. 네, 저는 올해 참 에어컨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50년 가까이 살면서 올해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에어컨을 안 틀고 지내는 사람인데, 올해는 진짜 에어컨 안 틀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희한하게 개인적인 말씀이긴 한데, 이게 막 덥긴 더운데
많이 덥다라기보다 그냥 땀이 좀 많이 난다 이 정도였긴 했는데요. 이제 더위를 잘 안 타시니까. 근데 저도 더위를 예. 잘 안 타는 편이에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올해는 못 참겠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더웠죠? 근데 그게 왜 못 참게 됐냐면 아, 네네. 바다 너무 시원한 거예요. 에어컨의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럴 수 몸에서 있죠. 이 더위를 견디는 게 점점 약해지는 거죠. 아, 저는 좀 틀면 추워가지고, 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입된 게 언젠지 아십니까, 대표님? 뭐 최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이죠? 1대 오일 쇼크 때인 1974년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그러니까 한 얘기네요. 45년 정도 됐는데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사용량을 3단계로 나눈 거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누진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네. 누진율을 이때 최대 1.7배로 잡았습니다. 네, 근데 전기를 많이 못 쓰게 하려고. 네, 2차 오일 쇼크가 터진 79년 누진제는 사용량을 12단계로 쪼개가지고요. 네. 무려 누진율이 19.7배, 20배 가까이 높인 거죠.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두 번 개정을 거쳐서 지금은 3단계, 3배로 강도가 낮아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력을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할 때 가정용보다는 이제 비중이 큰 게 아무래도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용은 누진제가 없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전기 소비 국가인데요. 네. 산업용이 2015년 기준으로 56.6%고요. 우리나라는 13.6 우리나라의 가정용은 13.6%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네. 많이 쓰는 데서 짜내야 되는데 네. 예, 좀 적게 쓰는 데서 더 짜내라는 얘기네요. 더 졸라매고 뭐 쓰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 뭐 토론회 들었는데 네. 전기요금의 그런 그 가정용 무슨 상업용 산업용 이게 그 사용계 종류 목적 따라서 원가 공개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아, 전기가요? 네, 전체적인 그 원가 공개는 되고 있는데 네. 이게 그 분류별의 원가 공개는 안 되고 있어서 그 원가를 공개해라. 예. 그거를 이제 막 열띤 토론하는 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예. 한전 측에서는 원가 공개를 못 한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소송 이제 전기요금에 관련돼서 그 누진제뿐만 아니라 이런 거 원가 공개를 이제 요구하는 즉 이제 그 패널로 변호사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 변호사님이 예전에 무슨 뭐 팟캐스트 나오셔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모 전 대통령 사위 되시고 네, 그분 이제 얘기하는 게 원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원가가 공개돼야지 우리가 비싼 건지 싼 건지 알고 왜 그리고 가정용이 얼마 쓰지도 않는 가정용을 자꾸 왜 누진제를 적용해서 졸라매느냐.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전기를 산업화가 되고 이게 스마트 기기가 발전하면서 IT 시대가 되면서 전기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높아졌죠. 개인이. 네. 그러면서 우리 전기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기대치는 사용량은 이게 높아야 되는데 너무 밑에다가 묶어놓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개인의 사용에 대할 그러니까 사용에 대할 게 권리라고 이제 가정하면 전기 사용하는 게 그만큼의 권리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 우리가 왜 그 산업용 뭐 그걸 갖다가 이제 네. 가정용에서 부담을 해주는 그런 그 구조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진제는 이제 누진제도 이제 고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복잡하게 10단계 구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네. 많이 쓰면 쓸수록 엄청난 폭탄 맞았었죠. 근데 그렇죠? 이제 요즘 이제 3단계로 줄였다. 그나마도 이제는 그나마도 누진제도 없애야 된다. 쓴 만큼 내면 되는 거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반대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과소비가 된다. 전기가. 전기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 전기를 생산하는 게 원가 엄청 비싸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거다. 양질의 전기가.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거죠. 누진제로 혜택을 보는 게 한전인가요? 글쎄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한전인가요? 한전일 수도 있겠죠. 공급하는 데가 한전이다 보니까 한전에서 이제 요금을 매기다 보니까요. 얼마 전까지 저희 전화세에 들어가는 통신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전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사회 기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원가 공개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전 측에서 임시 방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검침이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제를 내놨습니다. 조삼모사꼴이죠, 뭐, 결국. 그러니까 뭐 1차가 이제 매월 1일에서 5일, 2차가 8일에서 12일, 뭐 3차에서 6차, 7차까지 이렇게 26에서 말일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검침일에 따라서 이제 누진율이 달라지니까 이제 희망자는 선택을 해서 희망하는 날짜에 검침을 받아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 또한 미봉책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네요. 미봉책 중에 미봉책이죠. 뭐 요금 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음 달에 몰아서 내는 거죠. 이번 달에 많이 안 내고. 이번 달에 3 내고 이제 다음 달에 4 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한전이 이제 독점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기 공급에 네. 미국이나 뭐 선진국에서는 전기를 한 곳에서만 공급시키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 민간에서 하시나요? 아니 뭐 민간에 당연히 하는 건데 네. 전기 공급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시키거든요. 가격 경쟁을. 원가 경쟁을 시키는데 네네. 이제 한전만 이제 독점적 지위를 이제 저희가 공기업이란 거 옛날에 이제 전력을 이제 국가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 공기업 네네. 지금은 이제 뭐 엄밀히 따지면 공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공기업에서 이제 한전에서 이렇게 공급하던 걸 제 생각에는 민간 기업의 그런 한전 비슷한 민간 기업의 그런 전기 공급 그거를 허용해주거나 아니면 한전을 좀 쪼개서 절반이나 3등분을 해서 네. 어차피 지금은 거의 민간 기업하고 똑같아요. 예, 대주주가 정부일 뿐이지. 예, 거의 뭐 독점적 구조 그리고 정부의 무슨 전기 공급에 원활에 의무를 진다 이런 그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이 있어서 그걸 갖고 이제 통제를 하는 건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네. 일반 기업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미 상장돼 있고요. 외국인들이 많은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식회사 그냥 일반 기업하고는 이제 그런 이제 똑같은데 그런 약관과 계약, 국가의 계약 때문에 이제 그걸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이번 기회에 네. 통신사들도 한 3, 4개 되니까 경쟁해서 이제 원가를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4, 5개 정도로 쪼개갖고 지역을 그래서 경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전을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한전을 좀 쪼개는 거죠. 예. 한전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이 되지만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별개 회사로 개인적으로. 쪼개서 서로 경쟁시킨다면은 경쟁될 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지역별로 쪼개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이제 저긴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기업들 중에 도태되는 데도 있고 살아나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 그렇죠. 흡수합병 되고 그러면서 몇 개 기업으로 압축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가 경쟁하면서 이제 서로 영역을 이제 지역을 확장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원가가 좀 절감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일원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업용에서 그 경제계에서는요. 지금 저희는 이제 가정용 전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게 오해다. 이게 이제 경제계의 입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10년 동안에 10번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4.2%, 2008년에 1.0%, 또 8년 또 11월에는 8.1% 이렇게 해서 2013년에 또 4.4% 인상이 돼서 많이 인상이 됐는데 반면에 주택용 전기요금은 5차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10년에 2.0%. 근데 여기는 2%대네요. 그 다음에 2012년에 2.7% 이렇게 해서 5차례 올랐다면서 이렇게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되면은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네, 부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쓰는 전기가 에어컨만 안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사실 전기요금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런가요? 예. 저는 몇만 원 수준에 나오는데 이거는 원가보다는 저렴하게 공급받는다고 생각해요. 으로서. 네네. 근데 이제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사실은 한두 시간만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안 틀려고 해도 보통 8시간, 9시간 틀게 되더라고요. 틀면은 계속 틀죠. 안 틀면 아예 안 트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누진제가 적합하느냐. 근데 사실은 지금,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T 기기가 너무 이제 많아지고,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벌써 1인 개인당 사용이 돼야 할 전기는
정부에서 기준치로 보고 있는 누진제 단계를 이미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진제 구간을 좀 약간 대폭 상향하든지 예. 아니면은 8, 9월, 6, 7, 8, 9월까지 4개월 동안 예. 뭐 누진제를 없애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좀 왕창 줘서 좀 깎아주든가. 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전기 사용하는 거에 장애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예.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기요금료 대표님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무상 공급은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아까 건가요? 얘기했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가 어려운 건 없죠. 무상 공급하면 하려면 할 수 있죠. 예. 비용을 이제 세금으로 대면 되죠. 하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국가 소송 들어올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외국인들 주주 측에서 아까 이제 주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한전은. 네네. 예, 그래서 우리 FTA 합의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고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까지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군요. 원가 공개와 분야별 원가 공개와 그런 완전 무료화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 소송 들어올 수 있다. 아니 근데 원가 공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가 공개를 안 하는 게 더 찝찝한데요? 원가 공개하라고 하는데 분야별 원가 아니, 공개를 해야죠.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사실은. 네. 아니 뭐 국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기요금을 사용을 하는데 이 원가가 얼마인지. 그렇죠. 이 전기를 생산하는 기반 시설을 저희가 이제 전기가 공급된 이후부터 계속 국가 세금으로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네. 원가 공개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이제 반대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일단은 저기 서민들이 살기에는 전기 요금 내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죠. 좀 아쉽지만 일단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하지만 좀 이렇게 좀 보조해 주는 그런 거를 많이 좀 높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네. 또 제 생각인데 또 얼핏 들었는데 이제 이 전기 공급받는 네. 그런 거를 개인도 자기가 전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각자 도생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태양열이든 자기가 이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장착을 하든지. 그래서 태양광이든 아니면은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이제 자가 발전을 내면 자전거 위에 올라타갖고 발전시키든지. 계속 그거 괜찮네요. 그렇게 해서 개인도 스스로 자가할 수 있는 전기 공급을 자가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고. 그것도 캠페인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송민석 IT 바리스타 집이 대구라서 그 전에 우리 만나서 얘기했지만, 네. 전기료가 대구 무척 더우니까 전기료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에어컨 많이 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집에다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 에어컨 하나 킬 만큼은 이제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걱정 없이 요금 걱정 없이 틀었다는 거. 물론 이제 태양광 패널 다는 게 비싸죠. 그게 문제죠.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가 문의가 엄청 급증했대요. 근데, 기존 설치자들은 효율성에 좀 의문을 다는, 퀘스천 마크를 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풋 대신 아웃풋이 이제, 당장은 그렇죠. 요금 몇만 원 안 내지만, 설치 비용이 이제 과다하니까 차라리 그 설치 비용을 갖다 n분의 1 나눠내면 죽을 때까지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공업체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네요. 네. 네. 하여튼 에너지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니까 에너지 좀 이 전기 쓸 때 부담 안 되게끔. 겨울에는 또 도시가스 또 난방비 문제입니다. 또 이거. 저는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도시가스가 정말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요. 네. 추운데 보일러는 좀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가스요금 비싸갖고 가스요금도 보통 몇십만 원 나오거든요. 막 틀어놓으면. 조금만 너무 집도. 비싸요. 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이거 가스하고 전기 이거만은 좀 마음 놓고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필리핀은 한 8시 9시면은 다 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불을 못 켜놓는데요. 서민들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야시장이 없어요. 필리핀에요? 예. 그래서 카지노나 호텔이나 이런 데나 이제 전기를 공급해서 하지. 돈 잘 버는 데만. 시장이나 골목 그다음에 개인들은 전기를 못 틀더라고요. 이게 전등을 못 켜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전기요금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필리핀은 산유국이에요. 기름이 나요. 어머나.
그런데 그 예전에 그 부패했던 정권이 유전 개발권을 다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는 바람에 정작 혜택을 입어야 될 필리핀 국민들은 거꾸로 원유를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된 기름을 사오는 거죠. 거꾸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싸게 사오는 수밖에 없어서 와. 그걸로 화력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섬나라니까. 와. 그래서 제가 예, 전기요금이 비싸다. 그래서 와, 이게 제가, 예. 이게 결국은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이 그렇구나. 몇십 년을 두고두고 힘들어지는. 제가 필리핀 국민이면 엄청나게 화날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뭐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이 서민들 고통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전기요금, 겨울에 가스요금. 그러니까요. 큰 틀에서 보면은 전기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인데 그 인간의 뭐랄까요, 개발물이 인간의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 왜 그러냐면은 뭐 전체 봉급생활자 뭐 얼마요? 뭐 200 이상 안 된다는 뭐 절반 200만 원 이상 못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1, 200 받아서 전기요금 몇십만 원 내고 나면은 휘청하는 거예요. 정말 숫자에 불과할 뿐이죠. 통장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월급이. 네. 하여튼 뭐 저희들이 말을 계속 뭐 마르고 닳도록 해도 뭐 과하지 않을 만큼 전기요금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이게 안 들으시겠지만 좀 들으실 겁니다. 인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벌써 네, 20분이 넘었네요. 그럽시다. 네. 예. 뭐 날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입추가 짙잖아요. 예, 그래서 에어컨 네. 좀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요, 저도. 전기요금 때문에. 아니, 저는 이제 선풍기로 진짜 이 악물고 버텼는데, 선풍기를 틀어도 이제 따뜻한 바람이 좀 덜 나오더라고요. 입추 지나니까. 예. 네.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워집니다.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건강 유의하시고, 에어컨은 조금 이제 의존하는 걸 좀 습관을 줄이시면서, 가을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저 시원한 여름 되시고요. 가을, 겨울, 우리 현명하게 보내도록 합시다. 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